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탄지로 세대가 별개되어 비살되어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 속 귀살대 캐릭터에는 크게 탄지로 세대인 탄지로, 네즈코, 이노스케, 제니츠, 카나오, 게냐 이렇게와 9명의 주가 주축이 되어 별개들과 싸우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상 탄지로 세대는 들러리 역할로 전락하고 주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지도록 전개되는데, 그런 주들과 탄지로 세대가 적대 관계되는 시나리오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은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집에서 대대로 수출에 살아가던 카마도 가문, 그곳의 장남인 탄지로는 일찍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톡톡히 했고, 장녀인 네즈코 역시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보살피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출팔러 마을에 내려가게 된 탄지로는 날이 어두워지자 황급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밤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하루 묵고 가라는 마을 아저씨의 제안에도 탄지로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곧장 집으로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가 집 근처에 다다르자 벌써 이미 피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탄지로는 가족들이 어떤 짐승에게 공격을 당했나 싶어 황급히 도끼를 들고 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는 처음 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가족들이 전부 쓰러져 있었고, 탄지로는 내 가족들에게 무슨 짓이냐며 곧장 도끼로 그 남자를 향해 덤벼들었죠. 그는 바로 대초의 열기 무장. 탄지로의 도끼를 손쉽게 피한 뒤 손톱으로 가볍게 그를 베어버렸고, 탄지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자는 탄지로가 끼고 있는 귀걸이를 보고 역시 이 집이 맞았구나 라고 웃었고, 그대로 탄지로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카마도 가족은 모두가 헬기로 깨어나게 되었고,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서로가 자신의 핏줄인 것을 알아봤는데, 막내 동생이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생들도 막내를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 곧이어 탄지로는 어쩐지 엄청나 불안한 예감이 들어 집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탄지로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바로 한 검사에 의해 동생들의 목이 날아가 버리는 것. 탄지로는 순간 엄청나게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탄지로의 엄마가 그 검사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그 검사는 무례호흡을 사용해 그대로 가뿐하게 엄마의 목까지 베어내버렸습니다. 그에 탄지로는 분노하며 규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규는 탄지로의 별 볼 일 없는 공격을 쉽게 피했고, 이제 막 혈기가 된 녀석이라 그런가 약해 빠졌구나 라고 하며 탄지로의 가슴팍을 칼로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한 기분을 분명 가까운 과거에도 느꼈던 것 같았고, 이번만큼은 예전처럼 되지 않을 거라며 보여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의 주변으로 엄청난 기가 폭발하면서 뜨거운 불꽃이 퍼져나갔는데, 기우는 이 녀석 어느새 혈기술을 발휘했나? 라며 무례호흡을 시전했죠. 그때 탄지로의 불꽃을 뚫고 네이코가 뛰어와 기우에게 발차기를 날렸고, 기우는 칼로 그 공격을 막은 뒤 충격에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네이코 역시 엄청난 분노의 상태인 것을 마찬가지. 탄지로와 네이코는 그대로 기우에게 함께 덤벼들며 가족의 복수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기우는 혈기를 처단하는 조직 귀살대 최고 계급인 주, 이제 막 혈기가 된 이들의 공격에는 쉽게 당하지 않았고, 그대로 무례호흡을 사용해 탄지로와 네이코를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와 네이코는 가까스로 목이 베이는 것만큼은 피하며 싸웠고, 그들의 전투력은 기우와 싸운 도중에도 엄청나게 성장한 듯 했죠. 기우는 아무래도 이 녀석들은 오래 놔두면 분명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밤 반드시 목을 베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싸움이 지속이 되자 혈기술 여멸이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네이코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 검사를 이길 수 없다며 탄지로에게 도망가자고 했죠. 탄지로는 그럴 수 없다며 가족들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 도망가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우는 그들을 향해 싸늘한 투기를 내비치며 무례호흡을 시전했고, 네이코는 이렇게 되면 강제로라도 탄지로를 데리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피를 주변에 있는 나무에 뿌린 뒤 폭발시켰고, 탄지로를 그대로 붙들어 매고 도망갔죠. 기우는 숲이 순식간에 불타오르자 저 소녀 혈기 역시 불을 사용하는 건가? 라며 칼을 휘둘러 불을 끄려고 했지만, 네이코가 퍼뜨린 불은 순식간에 다른 나무들로 옮겨붙어 산을 태웠고, 그로 인한 연기들이 기우의 시야를 가로막아 뒤쫓을 수 없게 했습니다. 탄지로를 포위하며 네이코에게 당장 이거 놓으라고 왜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하느냐고 했고,
데이코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했죠. 한편 부모님에게 버림받아 고아로 살아가던 제니치는 어떤 한 귀할대 교육자 지고로에게 구원을 받았고 그는 제니치를 귀할대 검사로 키우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고로는 앞서 귀할대 검사가 되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카야쿠를 본받아서 너도 어서 강한 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번개호흡을 가르쳤지만 제니치는 번개호흡 일형인 병력일선밖에 쓰지 못했고 항상 카야쿠와 비교를 당하면서 지고로에게 혼이 나곤 했죠. 이렇게 해서 언제 카야쿠를 따라올 테냐고 그를 반드시 이기는 실력을 가져야 한다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한참 의기소침해져 있던 제니치. 그날 밤 오줌이 마려워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엄청난 기가 느껴지는 혈기를 마주치게 되었죠. 그의 눈에는 상인일이라는 표식이 있었고 그는 이곳에 귀할대 전명주 지고로가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제니치는 그 엄청난 위압감에 그만 바지에 오줌을 지르고 말았고 달달 떨면서 움직이지 못했죠. 그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검술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공개했고 코쿠시보는 순간 반사신경으로 그 공개를 쳐냈습니다. 지고로는 내 제자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하며 눈을 부릅떴고 코쿠시보는 번개호흡 중 가장 숙련도가 높다는 녀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이런 다 늙은 남자였다니 아쉽구나 라고 했죠. 지고로는 그대로 번개호흡 제1형 병력일섬을 시작한 뒤 코쿠시보를 공개했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로 그 공개의 방향을 파악한 뒤 그대로 카운터 공격을 해 지고로를 베어버렸습니다. 지고로는 귀할대 현역 시절 마지막 임무에서 다리를 다쳐 전성기 시절의 속도를 내지 못한 상태 코쿠시보에게 그대로 당하고 말았죠. 코쿠시보는 한껏 기대했더니 역시 소문은 믿을 게 못되는구나 라고 하며 돌아섰는데 순간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지며 뒤를 돌아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제니치의 병력일섬이 날아와 코쿠시보의 목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쳤죠. 제니치는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가 코쿠시보에게 당하자 엄청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었고 무의식의 상태에서 압도적인 스피드의 병력일섬을 시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한계를 돌파한 그 공격 탓에 제니치는 그대로 기력이 빠져 쓰러지게 되었고 코쿠시보는 제니치에게 다가가 그냥 죽여버리기엔 아까운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무장의 피를 그에게 주입하게 되었죠. 눈을 뜬 제니치는 다른 기억들은 모두 잊었고 오로지 귀할대 검사인 카야쿠를 이겨야 한다는 것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코쿠시보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네 녀석의 잠재력을 한계까지 끌어내주마 라고 했죠. 한편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산속에서 홀로 야생동물들과 살아온 이노스케. 그는 멧돼지에게 길러져 강인한 체력과 야생성이 몸에 깃들어 그 산의 제왕으로 불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노스케는 귀할대 검사들과 마주쳤는데 귀할대 검사들은 이노스케의 귀한 멧돼지 살에 혈기인 줄 알고 공개했고 이노스케는 압도적인 힘으로 귀할대 검사들을 제압을 했죠. 이노스케는 이렇게 약해 빠진 녀석들이 감히 이 산에 들어왔냐며 이 산의 주인은 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너 인간이냐 짐승이냐? 되게 재밌는 녀석이구나 라는 말이 들렸고 그쪽을 쳐다보니 눈에 상인사의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서 있었죠. 이노스케는 처음 마주치는 기묘한 존재에 온몸이 공포를 느꼈고 몸에서는 당장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노스케는 이런 경험은 예전에 엄청나게 커다란 곰을 만났을 때도 느꼈고 결국 그 곰을 상대로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해 그대로 아카자에게 뛰어들었죠. 아카야는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라고 하며 이노스케를 상대했는데 이노스케는 마치 자신을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더욱 열이 받아 날카롭게 아카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격투 능력에서 아카야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아카야는 그대로 이노스케를 날려버리며 여유를 부렸죠. 이노스케는 뼈가 몇 군데 부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덤벼들었고 보통 공격으로는 안되다 보니 아카자를 붙잡고 물어뜯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카자는 점점 이 녀석 마음에 든다며 다시 내동댕이 쳤고 극명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죠. 이노스케는 이토록 강한 존재는 처음 본다며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아카야는 이노스케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기에 너 강해지고 싶냐? 그렇다면 너도 혈기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노스케는 혈기? 그게 되면 너처럼 강해질 수 있나?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래 혈기가 되어 어디 나의 자리까지 한번 올라와 보거라 라고 하며 이노스케에게 무장의 피를 줬고 이노스케는 강함을 위해 기꺼이 그 피를 마시며 혈기가 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한 빈민촌에서 태어나게 된 카나오. 그녀는 부모에게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자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부모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주인은 카나오에게 이곳이 오늘부터 네가 일하게 될 곳이라며 어느 한 종교단체의 시종으로 들어가게 했죠. 카나오는 그렇게 그곳에서도 꾸준히 일을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교주의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도마가 자신을 사온 주인을 잡아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어라? 여기 아무나 들어와선 안 되는 건데 보면 안 되는 걸 보고야 말았구나 라고 하며 씩 웃었죠. 도마는 이 현장을 목격했으니 카나오 역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는데 카나오는 자신에 대해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는 듯이 무표정한 상태였기에 도마는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도마는 카나오에게 너 지금 나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무섭니? 라고 물었고 카나오는 그럼 죽이세요 라고 덤덤히 말했죠. 도마는 이 아이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마치 자신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다며 너는 특별히 잡아먹지 않고 혈기로 만들어주는 것도 재미있다고 그녀에게 무장의 피를 받아와 먹였고 카나오는 그렇게 혈기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한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태어난 시나즈가와 게냐 아빠가 술에 취해 매번 엄마와 자신들을 때렸는데 어느 날 그 아빠는 이웃과의 다툼에서 살해당하고 말았고 엄마는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유난히 늦게 들어오자 케야는 동생들을 다독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짐승이 들어와 동생들을 공격했고 동생들은 힘없이 찢겨 죽게 되었죠. 케야는 두려운 마음에 엄마를 외쳤고 겨우겨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을 가려 했는데 이대로 도망을 가면 형인 사내미가 그 짐승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집 앞으로 조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선 형인 사내미가 엄마를 잔혹하게 죽이고 있었고 혹시 아까 동생들을 죽인 것도 바로 형인 건가? 싶은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형은 살인마라고 울부짖으며 소리쳤죠. 그러면서 케냐는 그 길로 사내미에게서 도망쳐 나왔고 한 유학거리에 머물며 치열한 생존을 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죽인 사내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유학 뒷골목에서 힘을 키웠고 케냐는 어느새 그 골목에서 가장 강해져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인물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그를 찾아왔는데 그녀는 유명한 와라비임의 오이란이었고 케냐는 깜짝 놀라 당신이 저 같은 사람에겐 무슨 볼일이냐고 했습니다. 그의 와라비임에는 혈기의 모습으로 변한 뒤 이 녀석 쓸만해 보이는데 혹시 혈기가 되어 이곳으로 오는 비할대 녀석들이나 비창 인간들을 대신 처리해주라고 했죠. 케냐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 봤기에 그 제안을 허락했고 혈기가 되어 강한 힘을 얻는다면야 원수인 사내미를 만났을 때도 자신이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키는 케냐에게 부자의 피를 줬고 케냐는 그렇게 혈기로 다시 태어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케냐는 혈기가 된 이후 요시하라 유곽에서 다키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 진상을 부리는 남자 손님들이나 유곽에서 탈출하려는 유야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케냐는 인간들을 잡아먹다 보니 케냐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지만 케냐는 뭔가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생겼죠. 케냐는 도대체 이 유곽으로 언제쯤 비할대 녀석들이 오는 거냐고 어서 빨리 비할대 검사들을 사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키 안에 있던 규타로가 쓱 나왔고 비할대 검사들을 얕보면 안 된다고 너처럼 까분 녀석들이 가장 먼저 목이 베이고 난다며 툭 내뱉었죠. 케냐는 그에 그럴 리 없다며 기껏해야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혈기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했고 규타로는 그대로 케냐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케냐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일어났고 규타로는 그럼 어디 한번 네 녀석의 실력을 보여보라며 손을 까딱했죠. 케냐는 유곽 뒷골목에서 성장해 6탄자에는 자신 있는 상태 아무리 상인의 혈기라고 해봤자 막상 붙으면 자신이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규타로 역시 인간 시절 유곽을 주름잡던 싸움꾼 출신이었고 아직 혈기술을 쓸 줄 모르는 케냐는 규타로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았죠. 케냐는 규타로에게 패배를 하게 되자 뭔가 어린 시절에 항상 형인 사내미와 다툴 때마다 자신이 힘에 밀려 졌던 것이 생각났고 사내미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며 규타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규타로는 악착같이 강해지러 가는 케냐의 의지를 보고 마치 자신이 처음 혈기가 되었을 때 자신과 다키에게 고통을 줬던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를 갈며 강해졌던 게 떠올랐고 덩달아 케냐의 실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를 더욱 혹독하게 다뤘죠. 그 모습을 본 다키는 항상 규타로가 말은 좀 험하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손찌검 한번 하지 않았던 규타로가 케냐에게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신기해하며 내가 남동생으로 태어났으면 나도 저런 취급을 당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케냐는 다키 규타로 남매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형제간의 우애를 다시 느껴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탁인가 요시와라 유각거리에 칼을 몰래 숨겨 들어오는 검사들이 한두 명씩 보이게 되었고, 게냐는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덮치게 되었는데, 그들은 게냐가 그토록 기다리던 귀살대 검사들, 게냐는 규타로와 소련하며 싸워왔던 실력으로 그 검사들을 압도하며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게냐는 귀살대 검사들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자만했는데, 어느 날 엄청나게 예쁜 유녀 한 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그곳에 구경을 갔고, 게냐는 첫눈에 그녀를 보고 반하고 말았죠. 게냐는 넋을 잃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빨개졌고, 그 여자는 어라? 저 사내에게는 귀가 느껴진 걸 보니 혈기구나.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설마 내 정체가 들킨 건가? 라며 당황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녀는 이 유각으로 잠입수사를 하러 온 귀할대 사랑의 옵주 연주 칼로지 미치르였죠. 한편 이노스케는 혈기로 깨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다며 벌쩍 뛰어올랐고, 아카야는 배고프면 저 밑에 마을에 가서 인간 한두 마리 정도 잡아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노스케는 당신은 배 안 고프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나의 인간들을 잡아먹는 것에 딱히 관심이 없다며 얼른 배를 채우고 나서 나랑 놀자고 했죠. 이노스케는 알겠다며 그대로 우당탕탕 마을로 내려갔고, 아카야는 거참 성급한 녀석이군. 저 녀석을 잘 키워서 내 대련 상대로 써먹어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노스케가 돌아오지 않았고, 설마 이 녀석 마을에 내려갔다가 귀살대 녀석들에게 당하기라도 한 건가 싶어 내려가 봤죠. 하지만 아카자의 눈앞에 보이는 건 엄청난 핏자국들, 마을 주민 전체가 이노스케로 인해 몰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무식한 자식,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잡아먹어버리면 어떡해? 라며 당황했죠. 이노스케는 어찌된 일인지 힘이 펄펄 넘친다고 방방 뛰었고, 인간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을 학살하고 다니면 금방 귀살대 녀석들에게 들켜서 죽임을 당할 거라며 자중하라고 했고, 이노스케는 귀살대? 그 녀석들이 뭔데 내 식사를 방해한다는 거냐며 만나면 그 녀석들도 전부 해쳐주겠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건 참 좋은 마인드지만 지금의 너의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라며 도발했습니다. 그러자 이노스케는 지금 이끌어 넘치는 힘이라면 네 호흡도 이길 수 있다며 덤벼들었고, 아카야는 그대로 이노스케를 걷어차버렸죠. 이노스케는 다시 일어나 아카자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야는 여유롭게 이노스케를 조업하기 시작했는데, 이노스케는 아카자에게 맞으면 맞을수록 어쩐지 움직임이 현저하게 빨라지며 더 날카로운 공격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참 기이한 녀석이라며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 라는 생각으로 파괴사 공격을 해 이노스케를 날려버렸는데, 이노스케는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자마자 용수철처럼 튕겨져 다시 뛰어와 그대로 아카자를 몸통 박치기로 날려버렸죠. 아카는 그 충격에 깜짝 놀랐는데 내 공격을 맞고도 곧바로 회복, 아니 더 강한 신체력이 되었다는 것에 파괴사를 낮추기 전에 이노스케의 길을 느껴봤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또 한 번 놀랐는데 파괴사를 낮춤으로 주변의 투기를 확인하자 이노스케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 꽃, 나무, 풀, 벌레들로부터 자연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게 보였죠. 이노스케는 다시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그 공격을 피한 뒤 주먹으로 날려버리자 자신의 파괴사 공격의 에너지를 흡수한 이노스케가 다시 그 힘으로 아카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야는 그 공격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엎어친 후 땅속에 처박아 버렸죠. 아카야는 이거 완전 괴물급 혈기가 되었다며 흥미로워했고, 네가 지금은 싸움의 기술이 빈약해서 나에게 패배한 것이나 내게 기술을 배운다면 금방 내 수준까지 올라올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한편 도우마에 의해 결계된 카나오, 도우마는 곧바로 자신의 최측근으로 카나오를 두었기에 많은 신도들이 그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팔려온 노예로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던 아이가 갑자기 도우마 옆에 딱 붙어서 간부처럼 행동한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그녀를 핍박하기 위해 야심한 밤에 카나오를 뒷골목으로 따로 불러냈죠. 카나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대로 바라봤고, 그들은 그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카나오를 둘러싸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오는 어린 시절부터 숱하게 당해온 폭행이 익숙했고, 그 폭행을 저항해봤자 더 맞기만 할 뿐 달라질 게 없어 포기했었는데, 혈계된 지금은 이 사람들의 공격이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 한없이 느리게 보였죠. 카나오는 그에 씩 웃으며 이제 혹시 맞기만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라고 하며 그들을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곳에 있는 신도들이 죽어나갔고, 카나오는 그들의 피맛을 보고 처음 느껴보는 어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항상 차갑기만 했던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피맛이 따뜻함으로 채워줬고, 카나오는 웃으며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약자일 필요가 없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도우마는 그래,
너와 나는 처음부터 이들과 다른 존재, 이들에 위해 서서 군림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라고 웃으며 말했죠. 한편 제이치는 코쿠시보에서 혈기된 후 코쿠시보에게 매일매일 혹독한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어째서 이전에 이 녀석이 냈던 그 속도가 나오지 않느냐며 채찍질을 했고, 제이치는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쩔쩔맸죠. 코쿠시보는 그의 이 녀석은 사실 소질이 없는 건가? 잠재성이 있다곤 하더라도 천성 자체가 나약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어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코쿠시보는 혹시 모르니 실전을 통해 이 녀석을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편 탄지로 네이코는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귀할대 검사 기호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배가 고파 인간들을 습격해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탄지로는 어느 곳에서 엄청나게 강렬한 향기가 난다며 그곳으로 갔고, 네이코는 난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냐며 따라갔죠.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많은 귀할대 검사들이 모여있었고, 그 중에 한 검사가 역시 혈기를 유인시키는 향을 피워놓으니 이렇게 혈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탄지로는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닫고 네이코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는데, 이미 뒤테로에도 귀할대 검사들이 보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귀할대 검사는 절대로 이곳에서 도망갈 수 없을 거라고, 역시 내 계획대로 만만한 혈기가 튀어나온 것 같다며 이 녀석을 사냥한 후에 출세해야겠다며 공격을 했습니다. 탄지로 네이코는 그 검사들과 맞붙어 싸웠지만 애초에 싸움이라는 것을 자주 해보지 않았던 탄지로 네이코는 귀할대 검사들의 기세에 밀리게 되었죠. 개개인으로 보면 그리 강하지 않은 검사들이었지만 이들은 한 팀으로 묶여 혈기들을 사냥해왔기에 협공에 아주 능했습니다. 탄지로 네이코는 이대로 가면 밀리겠다고 예전에 기후에게 썼던 그 능력을 써보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를 향해 한 검사가 공격했고, 탄지로는 안돼! 라고 소리치며 네이코를 구하려고 했지만 탄지로 본인도 귀할대 검사의 공격에 베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이치가 뛰어와 네이코를 향한 그 칼을 쳐냈고, 이런 귀여운 소녀를 공격하다니 라고 했죠. 제이치는 멀리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려 구경하러 왔다가 네이코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녀가 위기 상황이 되자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 구해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할대 검사 앞에 나오니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 긴장이 되었지만 자신이 반한 여자 앞에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귀할대 검사들은 혈기 한 마리가 더 나왔다고 해도 저 녀석들은 12개월도 아닌 혈기들이니 우리끼리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며 진영을 갖춘 뒤 다시 공격했고, 제이치는 그대로 번개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제이치가 번개호흡을 하자 귀할대 검사들은 어떻게 혈기가 전집중호흡을? 이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번개와도 같은 번쩍임이 일어나더니 제이치가 병력이 썸으로 귀할대 검사를 큐브 스테이크 조각으로 내버렸죠. 그러자 다른 검사들은 압도적인 스피드에 전의를 상실했고, 네이코와 탄지로는 그 틈을 노려 그 검사들을 공격해 제압했습니다. 탄지로는 제이치에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넌 정말로 강하구나 라고 했죠. 제이치는 쑥스러워하며 네이코를 바라봤고, 네이코 역시 감사한 눈빛을 보내 제이치는 얼굴이 빨개졌죠. 그때 탄지로는 나도 너처럼 검술을 사용하고 싶은데 나에게도 검술을 알려달라고 했고, 제이치는 나는 사실 검술을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 혹시 내 스승님에게 너네를 소개시켜주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고, 제이치는 탄지로 네이코를 코쿠시보에 데려가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요시와라 유각에 잠입수사를 하다가 게냐와 마주치게 된 미치리는 저 혈기가 유각에 오랫동안 숨어 인간들을 잡아먹는다는 그 혈기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분명 음주 탱견의 아이들은 혈기로 추정되는 인물은 여자라고 했는데? 라고 당황했죠. 미치리는 그의 탱견에게 확인 겸 연락을 하기 위해 몰래 가게 밖으로 나섰는데 게냐가 자꾸만 미치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게냐 입장에서는 미치리에게 반해 자신도 모르게 뒤를 밟은 거였고, 미치리는 혈기와 자신이 검사인 것을 알아챈 건가 싶어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퇴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미치리는 곧바로 뒤를 돌아 숨겨놓은 일륜도로 게냐를 공격했고, 게냐는 순식간에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채찍 모양의 칼날에 몸통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게냐는 뭐야 너 귀할대 검사였던 건가? 설마 나를 미인계로 유인하려고 했던 거였나? 라며 부들거렸죠. 미치리는 네? 미인계요? 내가 귀할대 검사인 걸 알고 따라온 게 아니었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에 게냐와 미치리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서로가 뭔가 착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 민망해졌죠. 게냐는 귀할대 녀석이라면 맘 놓고 죽여주겠다며 미치리에게 뛰어들었고, 미치리 역시 그런 게냐를 사랑의 호흡으로 공격했습니다. 게냐는 미치리의 유연하고도 강력한 공격에 지금까지 만나본 귀할대 검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자라는 것을 알았고,
점차 힘에서조차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미치리는 분명 12개월급의 혈기가 있을 거라고 해서 와본 곳이라 한껏 긴장을 했는데 혈기술도 사용하지 못한 혈기가 있다 보니 김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미치리는 사랑의 호 공격으로 게냐를 압박한 후 방어를 무너뜨렸고 최후의 일격을 날리러 다가갔죠. 그런데 그때 오비가 날아와 미치를 공격했고 미치리는 고양이 같은 반사신경으로 그 오비들을 피했습니다. 미치리는 역시나 다른 혈기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다시 전투태세를 갖췄고 타키는 역시 저 계집은 귀할 때 검사였구나. 몸놀림 보아하니 주급은 되는 계집이로군 이라고 했죠. 게냐는 어쩐지 무식하게 강하더라니 라며 일어났고 타키는 오랜만에 줄을 죽일 생각에 신난다며 오비를 펼쳐 미치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치리는 엄청난 파워로 그 오비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렸고 일륜도를 휘둘러 타키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타키는 미치리의 파워에 밀려 당황했는데 타키가 당하려고 할 때마다 게냐가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미치리를 방해했고 싸움은 점차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지쳐가는 미치리, 게냐와 타키는 혈기인 장점을 이용해 이대로 시간만 끌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빛과 같은 속도의 검설이 날아와 타키의 목을 베어내버렸습니다. 게냐는 타키가 이대로 퇴치당하나 싶어 충격에 빠졌는데 타키의 목을 베어버린 검사가 게냐 쪽으로 다가오더니 뭐야 상현혈기 맞아? 무지 약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귀할 때 음주 우주의 탱겐, 귀할 때 최고의 성욕을 가진 닌자 출신의 검사였죠. 탱겐은 수고했다 미치리, 마무리는 내가 하마 라고 하며 게냐에게 걸어갔는데 순간 미치리가 조심해요 라고 소리쳤고 탱겐에게 규타로가 빠르게 접근해 그를 공격했습니다. 탱겐은 치명상은 피했지만 규타로의 낫에 베이고 말았고 규타로는 감히 내 동생 녀석들을 괴롭히는 게 누구냐고 분노했죠. 탱겐은 역시 저 녀석이 진짜인가? 라고 하며 긴장했고 그대로 서로의 호흡을 시원해 규타로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게냐는 탱겐과 규타로의 혈전을 보면서 저게 바로 상현과 조의 진짜 실력인 거냐며 자신은 전혀 따라가지 못한 정도의 싸움에 좌절감이 생겼죠. 규타로의 피해나 공격은 광범위하게 퍼져 탱겐과 미치리를 공격했고 미치리는 다키의 공격까지 함께 날아와 피해낫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규타로의 싸움이 길어지자 탱겐과 미치리는 점점 아까 맞은 독에 신체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다간 모두 당하고 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규타로는 승리를 확신하며 귀할대 녀석들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며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르게 규타로의 등 뒤로 접근했고 그대로 규타로의 목을 뱀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죠. 그곳에는 바로 지원군으로 오게 된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그는 평소에 연모하던 미치리가 유녀로 위장 취업하는 임무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남자 녀석들이 미치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불이 나게 뛰어왔던 거였습니다. 타키는 이거 큰일 났다며 주가 3명이나 되면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고 했고 오비를 뻗어 규타로의 잘린 몸과 목을 해소한 뒤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의 탱기는 놓치지 않겠다며 빠른 속도로 뛰어가 쫓았고 쿠나이를 던져 규타로의 몸을 묶고 있던 오비를 끊어내버렸습니다. 자신도 함께 가겠다며 뛰어가려다가 독 때문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그의 오버나이는 미치리 옆에 붙어 당장 해독해야 한다고 응급처치를 했죠. 한편 규타로는 젠장 몸과 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일이라며 이대로라면 음주 녀석에게 전부 당하고 말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탱겐이 빠른 속도로 뛰어와 타키를 앞지른 뒤 혼신의 힘을 다해 타키의 목까지 날려버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탱겐의 입장에서는 게냐 정도의 혈기는 덤벼온다고 해도 남은 힘만으로도 충분히 제압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대로 게냐가 도망간다고 해도 그는 자폐혈기급이니 놔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냐는 다키 유타로 남매가 패배해 몸이 소멸해가자 절규했는데 규타로는 시끄럽게 울지 말라고 여기선 이 녀석이 혈기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남매를 먹어 흡수하라고 했죠. 이 녀석의 그릇이 안 된다면 몸이 붕괴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네가 그릇이 된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개냐는 어차피 이대로 가면 자신은 혈기술도 쓰지 못하는 혈기로 남게 될 테니 도박을 해보자며 다키 유타로 남매를 먹어 흡수했죠. 그러자 엄청난 힘이 샘솟는 것 같은 느낌. 탱기는 게냐의 귀가 갑자기 사뭇 달라지자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긴장했고 게냐가 손을 뻗자 오비 모양의 피가 그대로 탱겐을 향해 덮치게 되었습니다. 탱겐은 가까스로 그 공격을 피했지만 이윽고 수없이 날아드는 피의 오비가 탱겐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탱겐은 설마 저 자식 상현육의 혈기의 혈기술까지 흡수하게 된 건가? 일반 혈기에겐 그런 능력이 없을 텐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게냐는 다키 유타로에 익숙치 않은 능력을 쓰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뒤에 오는 오바나의 미치리에 의해 퇴치당할 수 있기에 일단은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게냐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뒤늦게 온 오바나이와 미치리는 우주의 탱겐이 처참하게 당해 죽어가는 모습에
황급히 해독제를 주입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바나이는 분명 그 혈기들의 기척은 사라졌는데 어째서 탱긴이 이런 꼴을 당했느냐고 당황했고, 미치리는 동료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죠. 한편 제니씨를 따라 어떤 산으로 올라가게 된 탄지로 네지코, 그곳에 다다르자 상인일 코쿠시보가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물끄러미 탄지로를 바라봤고, 탄지로는 그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지만 마음을 다잡고 저에게 검은색을 알려주세요. 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했죠. 그의 코쿠시보는 이 녀석 그 귀걸이는 어디에서 났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의 귀걸이는 코쿠시보의 쌍둥이 동생이자 시초의역 검사인 요리치의 것과 같았고, 요리치에게는 분명 후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었죠. 그의 탄지로는 가문을 대대로 내려오는 귀걸이라 원래 누구의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분명 탄지로가 요리치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고, 나는 소질이 없는 녀석 따위 가르칠 생각 없다고, 내가 네 녀석을 가르칠 이유를 보여봐라 라고 하며 칼 하나를 던져줬죠. 그의 탄지로는 일단 그 칼을 잡고 막무가내로 코쿠시보에게 덤볐고, 코쿠시보는 탄지로를 그대로 얕게 베어버리며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자신의 무력감과 더불어 복수를 해야 한다는 집념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네이코 역시 우리 오빠를 그만 괴롭히라며 함께 뛰어올랐는데, 탄지로는 혈기술 염혈을, 네이코는 혈기술 폭주를 시전해 코쿠시보에게 쏟아냈고, 코쿠시보는 그 화염을 달의 호흡으로 전부 흩날려버렸죠. 탄지로는 그 틈에 코쿠시보의 접근에 칼을 휘둘렀는데,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그 공격을 피했지만 탄지로의 칼 끝에는 여전히 염혈이 붙어있어 궤도에 뜨거운 불길이 남아 2차로 공격했고, 코쿠시보에게 그 불꽃이 닿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코쿠시보는 이제 막 혈기가 된 녀석이 나에게 고통을 남길 수 있다니 제법이라며 나에게 검술을 배우는 것을 허락해주겠다고 했죠. 제니치는 다행이라며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다닐 수 있겠다며 좋아했는데, 코쿠시보는 제니치에게 네 녀석은 네이코를 데리고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고, 네이코의 몸은 검술보단 격투술이 더욱 잘 어울리기에 아카자에게 보내 그녀를 키우려고 했죠. 제니치는 알겠다며 네이코와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것에 그저 기뻐하며 네이코와 함께 떠났고, 탄지로는 그렇게 코쿠시보에게 전집중 호흡의 검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지로에게 해외 호흡의 검술 동작을 알려줬는데, 코쿠시보는 오래전 동생인 요리치와 함께 귀할 때 생활했으며 그때 당시에 모든 검사들의 검술을 전부 다 봐왔기에 오랜 세월 동안 수련하며 모든 형의 검술을 구사할 수 있었죠. 다만 요리치의 해외호흡 같은 경우는 동작만 할 뿐 자신의 몸과 맞지 않아 쓸 수 없었기에 여전히 그림의 떡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만색을 학교에 있던 도마 카나오, 그 많은 카나오에게 귀살대 여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심심하니 함께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잡아먹고 오는 것은 어떻냐고 했죠. 카나오는 그러든지 말든지 자신은 상관없다고 했고, 도마는 제발 소문대로 그 나비저택이라는 곳에 예쁜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한편 나타공원 산에 혈기 입단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충주 코초 시노부, 그곳에 미리 간 귀살대원들의 소식이 끊기자 곧바로 지원하러 나타공원 산으로 향했고, 수주 소미오카기 역시 그녀와 듀오로 그 임무에 참전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그곳에서 혈기 거미들에게 당한 이들을 보며 싸늘한 표정을 지었고, 만나는 혈기들을 그대로 벌레호흡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수주 기유 역시 숙련된 솜씨로 거미 혈기들을 족족 베어버렸고, 그 끝에는 하야노 루이를 만나게 되었죠. 루이는 감히 내 가족들을 죽였냐며 분노의 거미줄 혈기술을 쏟아냈지만 기유가 새롭게 만든 불의호 잔잔한 물결에 전부 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루이는 말도 안 되는 방어력에 당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시노부가 스쳐 지나갔고, 루이의 몸에는 순식간에 독이 퍼져 온몸이 마비가 되었죠. 그때 기유는 여유롭게 슥 루이의 목을 날려버렸고, 시노부는 어머 기유씨, 아까 보여준 기술은 처음 보는데 새로 만든 검술인가요? 역시 천재 아니랄까봐 쓸만한 동작을 만드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유는 아직 이 정도는 부족하다 라고 냉철하게 말했는데, 그 순간 시노부의 까마귀가 날아와 지금 당장 나비저택으로 가야 한다고, 나비저택에 혈기의 습격이 있다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도우마가 카나오와 함께 귀살대 여자들이 살고 있다던 나비저택 입구에 다다르자 귀기를 느낀 꽃체홉 츠코들이 모두 달려나와 방어 태세를 취했죠. 도우마는 그들을 보고 저 녀석들은 카나오 네가 한번 상대해볼래? 라고 했고, 카나오는 묵묵히 그들의 앞에 나섰습니다. 츠코들은 뒤에 있는 혈기는 상윤이의 딱 봐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녀석인 것 같지만 이 여자 혈기는 그리 강하지 않아 보이니 어서 해치우자고 생각해 뛰어들었죠. 카나오는 뛰어난 시각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읽었고, 그대로 그 공격들을 피한 뒤 한 츠우코를 손톱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츠우코들이 분노해 다시 꽃의 호흡으로 카나오를 공격했고,
카나오는 그 과정에서 살짝 데이고 말았죠. 그래도 카나오는 혈기의 몸이라 금방 재생을 했는데 쓰러져 있는 한 치우코의 칼을 집어들었고 그대로 꽃의 홉을 사용한 뒤 뛰어들어 치우코들을 베어버렸습니다. 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오 카나오 방금 본 검수를 곧바로 따라해버린 건가? 저 아이의 눈엔 특별한 무언가가 있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도마의 뒤쪽으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의 공격이 날아왔고 도마는 철부치를 펼쳐 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막았습니다. 도마는 씩 웃으며 이거 가만히 있는 나를 먼저 기습하더니 너무한 거 아니니? 실력을 보아하니 네가 귀할대 주인 아이구나 라고 했죠. 혈기의 습격 소식을 들은 화조 코초 카나이는 곧바로 뛰어왔고 엄청난 귀기를 가지고 있는 도마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 공격을 했지만 실패한 거였습니다. 카나이는 다시 한번 꽃의 홉을 사용한 뒤 도마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카나오가 꽃의 홉을 사용해 카나이를 막아섰고 카나이는 어떻게 이 혈기가 꽃의 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라며 놀랐죠. 도마는 그래 카나오 네가 한번 저 아이를 상대해보는 것도 재밌겠구나 라고 하며 뒤로 물러났고 카나이는 이렇게 된 바에는 카나오부터 젖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나이는 꽃의 홉의 최정점에선 검사 그녀의 공격은 우아하면서도 날카롭게 몰아쳤고 카나오는 그 엄청난 검술에 계속 압박당하며 밀리고 있었죠. 하지만 카나오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꽃의 홉을 시전해 방금 카나이가 했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해 공격했는데 카나이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중계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카나오가 사용한 기술은 치우코들이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오리지널 기술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기술을 따라한다고 해도 오랜 경험으로 쌓아온 카나이의 순발력은 따라올 수는 없었고 카나오를 힘으로 압도하며 베어버렸습니다. 카나오는 바다로 추락해 쓰러졌고 카나이는 카나오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녀에게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도마의 얼음창들이 날아와 카나이를 공격했고 카나이는 이미 그 공격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몸을 틀어 피해버렸습니다. 도마는 내가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나? 보면 볼수록 너는 상당한 실력을 가진 아이구나 라고 웃었죠. 카나이는 카나와의 싸움을 하면서도 신경은 계속 도마를 향하고 있었고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카나이는 곧바로 꽃의 홉을 시전해 도마에게 뛰어들었고 도마는 카나와 싸울 때보다 더 빨라진 움직임에 힘을 아끼고 있었나? 라며 또 한 번 놀랐죠. 하지만 카나이는 도마에게 접근해서 공격을 하려다가 순간 뱃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냉기열정의 고통을 느꼈고 뒤로 황급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꽤나 감이 좋았지만 이미 이것으로 너와 나의 승부는 끝이 났다며 웃었고 카나이는 그거야 해봐야 알지 않겠냐며 꽃의 홉으로 도마 주변에 있는 냉기열정을 날려버리며 그를 공격했죠. 하지만 호흡을 쓰면 쓸수록 폐에서 피가 역류해 호흡을 흐트렸고 도마는 그 틈을 노려 철부채로 카나이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카나이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지만 마지막까지 귀살대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꽃의 홉 종영 피안주하는 시간에 자신의 신체력을 한계까지 올린 뒤 도마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죠. 도마는 카나이의 엄청난 스피드를 예상하지 못했고 죽음을 불사한 공격이라 도마의 냉기열정이 있든 말든 치고 들어와 목을 노렸기에 도마는 순간 반응하지 못하고 카나이의 칼에 목이 반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베지 못하고 카나이의 칼을 멈춰섰는데 카나오가 어느새 접근해 칼로 카나이의 심장을 뚫어버린 거였죠. 도마는 웃으며 카나오 잘했다. 네가 없었으면 허무하게 죽을 뻔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묵묵히 죽어가는 카나이를 바라봤고 도마는 자 이제 맛있는 식사 시간을 펼쳐볼까? 라며 카나이를 향해 손을 뻗었죠. 하지만 그때 카나오가 이 여자는 제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도마는 씩 웃으며 좋아 오늘은 너의 귀살대 첫 번째 원정이니 너에게 이 아이를 선물로 주지 라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그렇게 카나이를 먹어 흡수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귀살대원 무리들이 뛰어왔고 호초로 시노부의 분노가 담긴 벌레옥 공격이 카나오를 향해 날아왔죠. 카나오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 공격을 튕겨낸 뒤 뒤로 물러섰고 곧이어 기회의 무례옥 공격이 도마에게 쏟아졌습니다. 도마는 이거 살짝 난처하게 되었네? 곧 해가 뜰 시간이라 이들과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며 얼음 헬기술을 시전해 주변에 꽁꽁 올려버렸고 그 틈에 카나오에게 후퇴를 하자고 하며 도망가기 시작했죠. 카나오는 도마를 따라 후퇴하며 뒤를 살짝 봤는데 시노가 엄청난 증오에 찬 얼굴로 반드시 네 녀석은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부들거렸습니다. 한편 이노스케는 귀할대 검사들을 사냥한 후 뺏은 일륜도의 날을 톱니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혈기의 기운이 느껴져 그곳을 주시했죠. 그러자 제니츠와 네즈코가 기웃기웃 걸어왔고
이노스케를 발견하더니 저 혹시 당신이 상현사 마카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이노스케는 내 녀석들은 누구냐고 나는 사내 제왕 이노스케님이라고 했죠. 제이치는 뭐 이상한 녀석이 있다며 그건 됐고 아카자라는 혈기가 어디 있는지나 어서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노스케는 괜히 제이치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자신의 새로운 무기를 시험해보고 싶어 시비를 걸었죠. 그러자 제이치는 평소 같았으면 싸움을 피했겠지만 옆에 네지코가 있었기에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이치는 이노스케에게 지지 않기 위해 기싸움을 하려고 했지만 이노스케는 기싸움이고 뭐고 곧바로 뛰어와 선빵을 날렸죠. 제이치는 엄청나게 저돌적인 이노스케의 공격에 압박당하며 밀리다가 번개의 오블션에 반격을 했고 이노스케는 이것 꽤 하는 녀석이잖아 라며 더욱 기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근처에서 바라보고 있던 아카자 이노스케 녀석 완전 나를 쏙 닮아버리게 된 건가? 아니면 저 녀석 천석인가? 라며 머리를 극적였고 몸이 근질근질해져서 어이 나도 껴줘 라고 하며 둘 사이에 난입해 둘을 발로 잡아렸죠. 제이치는 갑자기 끼어든 아카자의 공격에 일어나 반격을 하려다가 그의 눈에 상현사의 표시 있는 걸 보고 당신이 아카자 씨인가요? 저는 코쿠시보님께서 보내서 이 아이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코쿠시보? 텔레파시로 말했던 그 부탁인가? 여자에게 싸움을 알려주는 것은 꺼림칙한데 라며 싫은 티를 팍팍 냈죠. 하지만 자신의 상관이나 다름없는 코쿠시보의 부탁이니 어쩔 수가 없었고 네이코에게 본격적으로 격투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노스케와 제이치 역시 서로 합을 겨루며 수련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이노스케가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이 이 근처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제이치 역시 자신의 뛰어난 청각으로 번개흡 특유의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리하여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그 싸움이 일어난 곳으로 뛰어가 봤는데 하얀이 랩무가 타고 있던 무한열차가 있었고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기살대 검사에 의해 엠모는 대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염조 랭국 표조로는 싸움의 여파로 인해 다친 승객들을 부추겨줬고 함께 있던 검사 카야쿠는 염주씩이나 되는 사람이 굳이 이런 약한 인간들을 구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했죠. 쿄로는 귀할대의 책무는 혈기를 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도 있다고 설교를 했고 카야쿠는 시큰둥하게 아 네네 알겠어요 라며 들려들었습니다. 그때 카야쿠와 쿄조로는 순간 기회를 느껴 일륜도를 다시 빼들었고 자신들에게 덤벼드는 혈기의 공격을 막아냈죠. 카야쿠는 자신을 공격한 혈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는 바로 같은 스승 밑에서 검술을 배운 제이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야쿠는 지구로 그 영감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네 혈기 혈기가 되어 있었다니 거참 가소롭구나 라고 웃었고 제이치는 인간 시절의 기억을 대부분 잃었지만 카야쿠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만은 남아있었기에 카야쿠를 보자마자 엄청난 살기를 내뿜었죠. 쿄요를 향해 달려든 검사는 바로 이노스케. 이노스케는 자신의 동물적인 감각이 이 남자는 엄청나게 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렸고 재미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카야쿠는 제이치에게 네 혁은 이런 것밖에 쓰지 못하는 쓰레기가 아니었냐며 쓰레기가 혈기가 되어봤자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곧바로 번개업을 시연했고 제이치 역시 번개업을 시연하며 그 둘은 나쁜 시의였죠. 카야쿠는 엄청난 재능으로 이제 막 기잘대 명주로 임명받게 된 상태. 그의 파워로 인해 제이치는 저 멀리로 튕겨나갔고 카야쿠는 더 보라며 이 녀석같이 재능 없는 녀석은 번개호흡을 쓸 자격도 없다고 하며 제이치를 압박했습니다. 제이치는 빠르게 쏟아지는 번개호흡 공격에 애를 먹었고 자꾸만 머릿속에서 코쿠시보가 자신에게 넌 재능이 없다고 혼을 냈던 것과 카야쿠가 방금 말했던 재능이 없다고 했던 게 맴돌았고 자신은 정말로 아무런 재능이 없는 녀석인가 싶은 마음에 멘탈이 무너지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인간 시절의 어떤 기업 스승이자 자신을 거두어준 지구로가 넌 사실 엄청나게 잠재력이 높은 녀석이라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힘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면 분명 최강의 호흡 검사가 될 수 있다고 한 게 떠올랐습니다. 카야쿠는 이제 목을 베어주겠다며 제이치에게 뛰어가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기가 폭발하면서 제이치 주변으로 검은 번개가 솟구쳤고 카야쿠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껴 몸을 틀어 옆으로 피했죠. 제이치는 자신을 둘러싸은 어떤 폭발할 것 같은 기회에 주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일단 카야쿠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기에 그대로 번개호 병력의 시험을 시연해 공개했습니다. 카야쿠는 그 공개의 패턴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막았지만 제이치의 칼 끝으로 검은 번개들이 쏟아지며 카야쿠의 온몸에 닿았고 카야쿠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두 부분이 괴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카야쿠는 내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설마 그게 이 녀석의 혈기술? 이라고 당황했고, 제이치는 그래, 이게 내 혈기술 흉내, 닿는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번개호흡을 시연한 뒤 3연속 병력의 싸움으로 카야코의 온몸을 베어버렸고, 카야코는 그대로 흉내에 휩싸이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편 쿄조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이노스케, 쿄조로의 엄청난 화염의 검술에 이노스케는 압박당하고 있었는데, 쿄조로는 묘하게 목이 베이는 것만은 피하는 이노스케를 보고 동물적인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노스케는 자신이 새롭게 발명한 짐승의 호흡으로 마구 공격을 해봤지만 애초에 근본이 부족한 검술이라 근본 호흡인 화염의 호흡을 이길 수는 없었고 그대로 쿄조로에게 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노스케는 특유의 강인한 체력으로 인해 베인 곳이 빠르게 재생이 되었고, 쿄조로는 분명 재생력이 높은 혈기라고 해도 무한한 재생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재생할 때 떨어지는 체력으로 인해 재생 속도가 더뎌져야 하는데, 어째서 저 혈기는 처음 배웠을 때보다 지금이 더 회복 속도가 높은 것 같냐며 의아해했죠. 이노스케는 이 녀석과 계속해서 싸우며 나는 엄청나게 강해지겠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노스케는 주변의 투기를 양분으로 자신의 신체력을 강화시키는 혈기술을 가졌고, 쿄조로는 피할 때의 검사들 중 투기로 봤을 땐 최상위급의 검사였기에 불타오르는 듯한 그의 투기는 그대로 이노스케에게 흡수되어 그를 점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쿄조로는 저 혈기는 일단 자신보다 검술에 있어서는 훨씬 뒤떨어지며 경계해야 할 것은 비정상적인 회복력밖에 없으니 저 녀석을 죽이려면 일격의 강한 공격으로 한순간에 목을 쳐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대로 화염의 오이 노녹을 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엄청난 투기를 발산하며 이노스케를 향해 뛰어든 쿄조로, 쿄조로는 이곳으로 끝이다 라고 하며 이노스케를 향해 연옥을 날렸고, 이노스케는 그대로 양팔의 칼로 그 공격을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며 양쪽 모두 튕겨져 나가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쿄조로는 어떻게 이 공격을 막은 거지? 라며 당황했죠. 분명 아까까지 보여준 움직임으로는 자신의 연옥을 막지 못했어야 했는데 힘을 숨기고 있었던 건가? 라며 긴장하는 쿄조로. 하지만 이노스케는 극도의 투기를 발사하는 연옥을 순간적으로 빨아들이며 그만큼의 신체력을 상승시켜 맞받아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쿄조로는 그로 인해 꽤나 지친 상태, 그때 어이 재밌는 싸움 나도 좀 껴주지 그래? 라고 하며 아카야가 난입했고, 이노스케는 저 녀석은 내 먹잇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카야는 그런 이노스케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고, 이봐 나에게도 방금 그 공격을 해주지 않겠어? 라고 했죠. 아카야는 강한 검사와 싸우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고, 이렇게 강한 검사를 이노스케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쿄조로는 주변을 보니 이미 카야쿠도 다른 혈기의 패배에 살해당한 것을 알았고,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에 상현3이라는 거물과 혈기가 나왔다는 것에 사실상 자신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걸 알았죠. 그의 쿄조로는 마지막까지 화염의 호흡의 모든 결정체를 쏟아내고 죽으리라 다짐하며 또 한 번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시전했고, 아카야는 그래 바로 그거라며 남자답게 모든 것을 쏟아내주라고 소리치면서 파괴사를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쿄조로와 아카자의 공격은 서로 부딪히게 되었고, 쿄조로의 칼날은 아카자의 몸통을 크게 베어낸 뒤 목까지 반쯤 베어낸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이미 한 번의 연옥으로 힘이 많이 빠진 쿄조로는 아카자의 목을 전부 다 깎아버릴 수 없었고, 아카야는 훌륭하다 염주 라고 하며 쿄조로의 복부를 주먹으로 관통해버렸습니다. 이노스케는 왜 내 먹잇감을 가로채냐고 화를 냈고, 아카야는 실실 웃으며 강한 녀석을 보니 나도 모르게 주먹이 먼저 나갔다고 사과를 했고, 여전히 이노스케는 부들거리면서 아카자를 노려봤죠. 꽤나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코쿠시본 탄조로에게 지금 하얀의 몇몇 혈기들이 피할 때 일륜도를 만드는 마을을 발견해 그곳으로 출격을 했으니 너도 지금 그곳으로 출격해 성과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탄조로는 그의 그곳에 부디 가족의 원수인 그 검사도 있기를 바라며 출발했죠. 한편 대장장의 말에서는 하얀 6, 4, 3, 2의 4마리의 혈기와 수많은 혈기들이 들이닥쳤고 근처에 보이는 대양장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고 있던 하주 무이치로는 곧바로 뛰어가 일륜도로 혈기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렸고, 하얀이 로크로는 죽급의 검사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런 꼬맹이가 이곳을 지키냐며 귀살 때의 꼴이 말이 아니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시끄럽게 쫑알거리지 말고 얼른 덤비라고 했고, 하얀6 카마누에와 하얀4 무카고는 누구라 할 거 없이 줄을 죽여 성과를 올리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을 사용해 순식간에 그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렸죠. 로크로는 그 실력에 흠칫 놀라며 혈기술로 공격했는데 분명 무이치로의 몸을 공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자리에는 안개만이 가득한 느낌이었고
싸늘한 기분의 옆을 보니 무이치로가 어딜 보고 있느냐며 시기 웃은 뒤 그대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연주 미치리가 무이치로에게 괜찮느냐며 내가 있던 쪽의 혈기들은 전부 다 쓸어버렸다고 어째서 이곳을 혈기가 찾아낸 건지 당황스럽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라며 정색을 했고 무이치로의 앞에 탄지로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미치리는 검을 든 혈기? 라고 하며 일륜도를 꺼내 사랑의 호흡을 시연했고 무이치로 역시 묵묵히 안개의 호흡을 시연했죠. 탄지로는 그들을 보고 내가 찾던 검사가 아니군 이라고 하며 살짝 아쉬워했지만 결국 귀살 때는 괴멸시켜야 하는 존재 과연 자신이 이 두 명의 주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칼을 빼어들어 무이치로, 미치리의 검수를 받아쳤고 그들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죠. 하지만 전투 경험이 많이 없는 탄지로다 보니 눈을 현혹시키는 무이치로의 안개호흡과 유연한 궤도로 날아오는 미치리의 공격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뜨거운 불길이 휘감은 풍암이 날아와 미치리를 공격했고 미치리는 황급히 그 공격을 막았지만 묵직한 충격에 뒤로 쭉 밀려났죠. 탄지로가 그것을 보니 네이코가 뛰어왔고 둘은 오랜만에 재해에 반가워하며 이곳에는 어쩐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네이코는 아카자 씨에게 수련을 받던 중 갑자기 이곳으로 지원을 가 공적을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이곳에 오면 분명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왔다고 했죠. 탄지로는 네이코를 보고 너 많이 강해졌구나 라고 했고 자신이 저 남자 검사를 맡을 테니 넌 여자 검사를 맡으라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알겠다며 미치리에게 곧바로 뛰어들어 발차기를 날려 탄지로와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는데 미치리는 자신도 힘에서는 누구에게도 잘 밀리지 않았는데 이 여자 혈기의 파워는 자신 못지 않다는 것에 놀랐죠. 그렇게 미치리와 네이코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싸웠는데 미치리의 여러가지 궤도의 검소를 네이코는 전부 받아쳤고 호공을 때려 포켓이 담긴 풍압을 날려 미치리보다 사정거리가 긴 공격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네이코는 지금껏 아카자의 못을 배우면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게 되었고 아카자의 기술을 자신의 혈기술 포켓과 섞어 사용하니 그 파워는 실로 엄청났죠. 미치리는 점점 자신이 밀리자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예전 다키 유타로와 싸웠을 때 꿈틀거렸던 그 힘을 폭발시켰고 미치리에게 반점이 발현되며 더욱 빠른 스피드의 공격으로 네이코를 베어버렸습니다. 미치리는 이것을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힘을 끌어낼 수 있지만 싸움이 오래되면 더욱 쉽게 지치기에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구마구 사랑의 공격을 쏟아냈죠. 네이코는 그 무지막지한 힘에 팔다리가 잘리며 나가 떨어졌고 미치리는 이제 마무리라며 네이코에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네이코의 피가 폭발하며 주변의 시야를 막았고 미치리는 자신의 감을 의존하여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칼을 휘두르기 전에 네이코가 미치리의 손목을 꽉 잡았죠. 미치리는 순간 네이코에게서 엄청난 기회를 느꼈는데 네이코는 아까와는 다른 모습 한쪽 이마에 뿔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이코는 그대로 미치리를 발로 걷어차 날려버렸고 미치리는 땅바닥에 꽂히며 피를 토했죠. 네이코는 이 공격으로도 살아있다니 엄청나게 튼튼한 여자네 라며 감탄했고 미치리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라고 부들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네이코는 자신도 잠재능력을 끌어모아 각성한 것이기에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그대로 미치리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뱀의 호흡 검술이 미치리의 발목을 베어버렸고 미치리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하며 사조 오바나이가 난입을 했죠. 네이코는 빠르게 다리를 재생하며 뒤로 물러섰고 오바나이는 미치리에게 상처를 입힌 네이코를 보며 싸늘한 분노를 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빛빛 오기가 날아와 오바나이를 덮쳤고 오바나이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그쪽을 바라봤죠. 그러자 그 후에는 케냐가 무서운 얼굴로 저벅저벅 걸어오며 드디어 찾았구나 다키 유타로의 원수 라고 했습니다. 케냐는 이전에 유곽에서 규타로와 미치리가 싸웠을 때 규타로의 독이 미치리에게 들어갔었고 규타로가 죽긴 했지만 케냐가 규타로를 흡수했기에 미치리에게 남아있는 독의 그 잔향을 쫓아 이곳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었죠. 오바나이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케냐의 귀기에 놀라 저번에 탱겐이 그렇게 된 게 역시 이 녀석의 소행이었구나 라고 하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네이코는 케냐를 처음 봤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혈기라는 걸 느껴 당신이 저 남자 검사를 상대하라고 저는 이 여자 검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소리쳤고 케냐는 바라는 바라며 그대로 오바나이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다시 미치리와 육탄전을 벌이는 네이코 둘 다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지만 네이코는 혈기 특성상 체력만 빠졌을 뿐 몸의 상처는 전부 회복한 상태였고 미치리는 아까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이코는 미치리에게 당신은 귀할 때 주들 중에서 어느 정도로 강한 편인가요? 라고 물었고 미치리는
자신은 가장 약한 주라며 다른 주들은 나보다 훨씬 강해서 분명 너네들을 전부 베어버릴 거라고 했죠. 미치리는 네이코의 사위를 걷기 위해 했던 말이었지만 네이코는 가장 약한 주가 이 정도로 자신과 맞붙을 정도라면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죽인 후주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강해지기 위해 당신을 먹어 흡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바나이와 맞붙게 된 게냐, 다키 유타를 흡수해 강해진 신체력으로 오바나이를 압박했고, 오바나이는 기묘한 궤도의 대매호흡으로 게냐의 공격을 카운터 쳤지만 지금 상태로는 게냐를 압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죠. 더군다나 지금 미치리가 강해 보이는 혈기와 싸우고 부상을 입은 상태이다 보니 빠르게 게냐를 죽이고 미치리를 놔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곧바로 몸의 신체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반접을 발현해 게냐를 압박했습니다. 게냐는 오바나이의 현란한 공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큐타로 다키의 기술인 피해 오비를 계속해서 날려봤지만 오바나이에게 그 패턴은 이미 읽힌 듯 상처를 내지 못했죠. 조금이라도 이 공격에 스치기만 해도 중독 상태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며 부들거리는 게냐. 그런데 그때 오바나이는 미치리가 있는 쪽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것을 들었고, 그쪽을 보니 미치리가 쓰러져 있으며 네이코와 미치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 모습을 보자 안돼! 라고 하며 미치리를 구하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때 게냐가 드디어 틈을 보이는구나 멍청한 인간 이라고 하며 피해 오비로 오바나이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오바나이는 자신의 몸이 베이든 말든 독에 중독되든 말든 미치를 향해 뛰어갔죠. 하지만 미치에게 닿기 전에 오바나이는 쏟아지는 게냐의 공격에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미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죄송해요. 하지만 나도 내 원수를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나가며 미치를 흡수했고, 게냐는 드디어 다키와 규타의 원수를 갚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다소 많은 주들이 죽게 되며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혈기의 편에 서게 된 타지로 세대가 피살대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존재이니만큼 서로가 죽고 죽이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